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감상하며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누가 만약 선생님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민주주의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훌륭한 박의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선정된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반대어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란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과거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시기나 오늘날의 북한 같은 정치 형태가 독재에 해당합니다. 독재의 반대 의미인 민주주의란 정치 권력이 소수의 지배자에게 있지 않고 모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는, 즉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스스로를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점차 발전하면서 정치 영역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든 학급에서든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거참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토론하고 타협해서 결정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사람 또는 집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토론, 타협, 관용, 다수결 등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 이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하나만 말하라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겁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존엄하다는 것은 감히 침범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단, 여러분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등은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대우받고 균등한 기회를 얻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서 차별받는다면 불평등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은 소극적 자유가 박탈된 삶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나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건들지 마. 이것이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날 치료해 달라, 나의 치료를 위해 돈을 달라 등의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적극적 자유란 내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여 만든 정책이나 제도로 나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자유에는 교육받을 권리,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평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은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 대표적인 형식적 평등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회만 주었을 때 실제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서 부모의 지원으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교육을 받아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성령에서 얼굴도 잘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지원은커녕 집에 빚이 몇 억이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으며 몸도 불편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세금 내는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누진세,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선발의 기회를 주는 지역 균형 선발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법,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이 실질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